자, 그러면 저희가 재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질을 갖고 올 건데, 재질 같은 경우도 폴리헤븐에서 텍스처 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재질 부분들을 만약에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자, 클릭하게 되시면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었을 때 자, 만약에 이런 걸 다운받으려고 했었을 때 처음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K에 블렌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대로 그냥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 사용 못해.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 2K로 바꿔주시고요. zip이라는 파일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얘를 전부 JPG만 저장해 주시면, 그리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서 이제 매핑을 적용하게 되신다라고 하게 되신다면 저희가 재질을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갖고 오게 되시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걸 아무거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크기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길이를 몇으로 할래? 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0 타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6, 1200, 1800, 2400, 그 다음에 어때요? 300, 300씩 돼 있으니까 3000으로 집어넣으면 600 타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 부분들의 여기 길이를 저희가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간격 보게 되시면. 그게 저희가 맞춰서 바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HSB로 바뀌어져 있죠. 일단 이걸 그대로 선택하고 재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바꾸는 조건은 뭐냐면은요. 얘를 이 세츄레이션을 65로 한번 바꿔보세요. 왜 이 작업을 하냐? 얘가 색깔 부분들이 복합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색으로 선택했는데 얘네가 지금 주황 색깔로만 잘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근처색으로 됩니다. 복합색이지만 근처색으로 됩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플라스터 재질 부분들을 갖고 와게 된 형태에서 여기서 제가 세츄레이션을 65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떻게 나와요? 노란색하고 뭐가 있어?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어때? 두 가지가 되어 있잖아. 이런 얘네들은 HSB로 변환이 안 된다는 거야. HS로 바꿔도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계속 같이 따라다닐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채도 부분들로 올렸을 때 어떤 색깔로 바꿔야 될지를 먼저 플랜을 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 컬러를 누르면 초기화가 되십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똑같아. 다시 선택해서 리셋 컬러를 누르게 되시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재질 부분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재질이 들어갔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두운지가 조명이 어두운지 재질 색깔이 어두운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얘네 설정 부분들에서 모드를 화이트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색깔이 다 빠진 상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되는지를 일단 조명 부분들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해서 조명 부분들을 선택하고 여기도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고 여기 부분들도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조명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연출을 해놨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충분히 밝죠?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다시 비주얼 세팅을 런으로 바꿨을 때 얘네 색깔 부분들이 비슷하면 얘네가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얘네가 충분히 밝은데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충분히 밝아.
충분히 밝은데 얘네 명도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낮게 지정이 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색깔 부분들을 넌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오냐? 공간이 팍 하고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일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조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러니까 뭐해? 조명을 그냥 냈다 셀이 갈기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시면 제대로 된 공간감을 연출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 이거 진짜 밝어? 이런 거. 엄청 밝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뭐 때문에? 명도 때문에. 해당 명도를 높여주셔야 공간이 밝아지게 되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도를 제일 먼저 아까 그림자와의 관계니까 먼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명도 부분들 바꾸실 때 주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명도는 반타블랙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타블랙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요겁니다. 너무 까만색을 집어넣게 되시면 형태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게 되시는 형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빛이 들어와요. 여기 어때? 빛 있으시죠? 빛 들어오시죠? 얘네 명도를 제가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까매졌죠? 까마면 어때? 빛 표현도 안 돼. 이 블랙홀이야. 근데 여러분들 블랙을 이렇게 까맣게 써놓고 빛이 안 나온다고 이런다고. 그래서 명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빛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저는 어둡게 쓰고 싶어요. 그럼 최소 25에서 35 정도만큼은 해줘야 빛이 연출이 돼요. 여기.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지는 꼭 확인해 주시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자 색도 나오고 공간 색도 나오고 빛 색깔도 연출 나오게 되시면서 그 다음에 까만색이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 재질 부분들에서 컬러 일단 먼저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조건을 컬러로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HSB, 두 번째가 틴트. 틴트는 어떤 거냐? 저희가 여기서 넣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재질 설정 부분들에 여기 틴트 컬러라고 나와 있으시거든요. 여기 있는 벽 색깔이 어때요? 아까 색깔 바꾸면 두 가지 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3의 색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어때요? 제3의 색깔로 색이 지정되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뭐다? 틴트 컬러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페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얼룩덜룩해 보이시죠? 얼룩덜룩하다는 거는 여기 색깔 자체가 지금 좀 뭔가 다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페이드를 20 정도로 낮추게 되시면은 색이 빠지면서 컬러가 살아요. 그리고 컬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흰색이 들어가 있으시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네가 밝아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시면 HSB의 색이 뭐라고 돼 있어요? 34에 3에 8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이미지 페이드가 돼서 색깔이 빠졌으면 거기에 원색 컬러에 대한 것들을 고정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어때요? 원하시는 색이 얼룩덜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한 톤으로 정렬되시게 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컬러를 바꾸는 모드가 총 요 세 가지가 있다. 아까 뭐까지 했었죠? 여기 HSB 색깔 바꾸는 것까지 했었죠. 자, 질감 바꾸는 거 볼 건데요. 질감 같은 경우는요. 먼저 너프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0으로 바꿔놓고서 해야지 정확하게 봐집니다. 그래서 해당 재질 부분들의 이 너프니스를 0으로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반사가 아주 잘 되실 거예요. 반사가 잘 돼야지 이 반사를 기준으로 질감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질감을 총 3가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노멀, 하나는 범프, 하나는 디스플레이먼트로 넣을 수 있는데 노멀 같은 경우는요.
표면 부분들에 대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광, 무광의 정도에 대한 것들을 더 강하게 넣으셨을 때, 다른 말로는 뭐냐? 내장 인테리어 부분들에 맨손으로, 맨발로 만질 수 있는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거침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노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범프를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요, 디스플레이먼트 이미지를 가져다가 범프로 사용하는 건데, 해당 범프는 거칠기는 높게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3D로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의 높이로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 디스플레이먼트는 실질적으로 모델링이 되시면서 훨씬 더 거친 느낌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거친 순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디스플레이먼트라는 부분들로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사진 부분들을 저희가 디스플레이먼트라는 얘가 있습니다. 얘를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시면은요, 어떻게 나오시냐? 요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높이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보여지시죠? 얘네 세기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어때요? 요렇게 더 3D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으로 만들어진단 말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거의 부셔진 거죠. 이거 하자야, 하자.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어쩔 때 많이 사용을 하냐? 외장재. 외장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땅 꺼짐이 생기고 울퉁불퉁 했었을 때 더 사실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을 하신다. 자, 두 번째는 거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범프의 질감을 살리고 싶어요. 이러면 저희가 디스플레이먼트 이미지를 그대로 쓰시고 범프로 바꾸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표면은 훨씬 거칠어지게 되십니다. 거기에 강도 부분들을 높이면 어때요? 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생기는 거침이 만들어지게 되시면서 표면이 균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무릎 쓸리면 어때요? 피 철철 나는 그런 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침김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맨발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이러실 때 뭘 사용하냐? 노멀을 사용하는 거. 노멀도 뭘 사용해야 되냐면 GL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GL을 선택해서 넣게 되시면은 어때요? 훨씬 더 매끄러운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시고 질감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값이 더 살아있는 형태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거칠기도 거칠기지만 반사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노멀이 되시는 거고요. 노멀은 더 거칠게 하면 할수록 얘가 더 세기가 아까 범프랑 비슷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범프 부분들 만약에 차이가 별로 없으시다면은 노멀로 그냥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으십니다. 왜? 노멀로 사용하게 되시면 더 반사에 대한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설명했습니까? 요거 제너레이션 이거 체크하는 거? 네. 요게 돼 있어야지 아까 그 노멀에 대한 이 빛반사 부분들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나오게 되세요. 그러니까 노멀을 한다라는 거는 반사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광, 무광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도를 더 올리고 싶어요. 뭐 이럴 때. 그래서 거친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반사리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바로 너프니스, 그러니까 반사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신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너프니스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시면 갑자기 팍 매트하게 되실 겁니다. 보면 여기가 너프니스가 있는데 해당 너프니스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게 되시면 이렇게 어때요? 완전 드라이하게 보여지게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얘네 같은 경우는 엄청 막 반짝거리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매트한 느낌으로 선택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얘네 사진 부분들을 좀 더 검은색으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게 되시면 어때요? 충분히 주변색에 대한 반영도와 반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 그러면 이거랑 아까 저희가 범프로 했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해요. 범프 부분들을 선택해놓고 디스플레이먼트를 갖고 오게 되더라도 어때요? 비슷하게 되시죠. 왜? 너프니스 값이 확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멀은 반사되는 것들을 올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어때요? 반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죽여놓은 상태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게 되신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멀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유광, 무광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지정할 수 있을 만큼으로 더 살려서 넣든 죽여서 넣든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넣어야지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맞춰서 넣어주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D5에서는 어떻게 넣으시냐면요. D5는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5는 컬러가 이 이미지 페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돼요. 이미지 페이드는 색깔 기존 색을 없애버리는 형태였었죠. 탈색하는 느낌으로 색을 아예 없애고 다른 색을 더하는 건데 이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냐? 디스플레이먼트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냐? 범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컬러, 노멀, 너프니스 요 세 가지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하고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선택해놓고 제가 여기서 빛 들어오는 부분들의 이미지를 아이고 자, 여기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보게 되시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도 뭘 할 수 있냐면 선택해서 보게 되시면 어때요? 노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프니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매트해지는 정도를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흰색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트한 정도를 저희가 더 반짝거리게 할 건지 매트하게 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노멀도 넣게 되면 0.1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높이게 되시면은 훨씬 더 거친 느낌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틴트 컬러는 여기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색이 제3의 색으로 들어가게 되실 수 있게 되시겠죠. 그리고 뭐 HSB로 맞춰서 색깔을 조금 더 올려주게 되시면 이렇게 섀도우 부분들은 좀 더 떨궈주게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하시는 부분들의 질감 부분들과 거칠기 부분들을 맞춰서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D5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제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고민할 게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재질, 컬러, 질감, 반사 이런 부분들 해상도 맞춰서 크기 부분들도 조정하게 되시고 넣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곡면 재질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곡면 재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루비로만 할 거예요. 루비. 그래서 루비로 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이렇게 자, 아크를 저희가 36개로 만들게 되시고 예를 들어 3000에 500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스케치업 순기능으로 만들면은 라인을 선택하시고 P 선택했었을 때 1687 그리고 선을 지우게 되시면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시고 그룹이 되시겠죠. 근데 이거를 누비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위로 쭉 올렸을 때 1687 뒤집어주게 되시고 그룹하게 되시면 맞춰지게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구형을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구형은 저희가 선택해놓고 1500 얘를 쭉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라는 걸 쓸 건데 밑에 판에다가 따라가기 선택하고 얘네를 클릭하게 되시면 둥그러지게 되십니다. 그룹해 주시고 얘네 붙여주게 되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탱글 부분들을 3000에 1687 높이도 1687 그룹할 거고 높이 부분들에 얘네를 이렇게 베벨 사용하셔서 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재질을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올 건데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처가 있나? 자, 스케치업으로 순기능으로 만든 얘네들은요 재질을 적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매핑이 아주 잘 적용이 되십니다. 잘 적용이 되시는데 살짝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얘네는 왜 그러냐? 호가 길어졌기 때문에 3,500만큼으로 만들게 되시면서 호의 길이가 218만큼 늘어났어요. 그만큼 뭐예요? 바둑판으로 사진이 더 붙여지게 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핑은 완벽하게 됐지만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얘가 바둑판 형태가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안 맞게 되시는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네는 뭘로 만들었어요? 루비로 만들었죠. 루비로 만든 재질 같은 경우는 매핑하게 되시면 어때요? 여기가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매핑하고 싶으실 때가 곡면 매핑이 되시고, 자, 구형 매핑 같은 경우도 구 부분들 선택해서 매핑하게 되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실 겁니다. 곡면에. 그러면 얘네 매핑을 또 저희가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비정형 부분들에 대한 매핑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상하게 만들어진다. 이걸 매핑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가 곡면 매핑이 되겠다. 전부 루비로 할 거고요. 스케치업 UV를 사용하는 거, 트루페인트를 사용하는 거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거고, 스케치업 UV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좀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상위 버전인 거고요.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요, 플랜, 그 다음에 스피어클, 그 다음에 박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쿼드, 그 다음에 내추럴, 그 다음에 프로젝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얘네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는 단일면에 사용하는 매핑이죠. 단일면에 사용하는 거는 플랜을 넣거나 프로젝션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업 UV실 때는 뭘 집어넣냐? 플랜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 로테이트 스케일이라고 얘가 나와요. 알겠죠? 로테이트 스케일이라고 나오게 되시면은 그제서야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플랜, 스피어클, 박스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시고요. 플랜하고 스피어클 같은 경우는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뷰를 먼저 지정해라. 다른 말로는 축을 설정해라. 이런 말이 되시는 거예요. 축 설정하는 방법은요. V를 한번 누르면 직교 모드가 되시는 겁니다. 거기에 Shift F를 누르면 어때요? 뷰가 딱 맞춰지게 되시겠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뷰예요. 해당 뷰를 선택하셔서 다시 플랜을 누르게 되시면 어때요? 매핑이 맞춰서 딱 적용되게 되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완전 다르죠. 똑같은 개념인데 얘는 트루페인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트루페인트는 뷰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고 편리해요. 대신 상위 버전입니다. 면을 선택하시고 트루페인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위에 바가 쭉 보여지게 되시는데 플랜이랑 똑같은 게 어떤 거냐? 여기 있는 프로젝션 UV라고 되어 있는 얘입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한 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시는데 아무데나 하나를 클릭해요. 그럼 얘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시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게 되시면 위치랑 회전이랑 크기를 바꿀 수 있게 되죠. 이때 저희가 방향을 돌리게 되시면 90도로 돌아가게 되겠고, 파란 색깔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맞춰서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들어가게 되시겠죠. 얘네 좋은 점은 뭐냐? 크기를 저희가 자유롭게 X, Y를 같이 늘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Y축으로만 늘어나게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약간은 플랜에서는, 아니 스케치 UV에서는 안 됐던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저는 X축으로만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싶으시면 다시 1로 딱 맞춰주시고 X축으로 어때요? 어디를 조금 더 부분적으로 늘려준다든지 줄여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되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여기 보게 되시면 정형, 그러니까 도형을 뜻해. 도형 같은 경우는요, 선택, 그 다음에 얘도 스케치 UV를 선택하게 되면 로테이트 스케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스피어클, 그 다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뷰가 돼 있어요. 똑같이 V를 한번 누르고 프론트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피어클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지구본 매핑한 것처럼 매핑이 되십니다. 그러면 위에 갈수록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내려지고. 근데 스피어클은 구 전용 매핑 방법이에요. 구가 아닌 얘네들은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얘네 매핑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셔서 얘네들은 저희가 뷰를 맞춰서 자, 이렇게 되시면 얘는 구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얘인데 투르밴드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얘는 뷰를 굳이 따로 안 맞춰도 되고 투르밴드 선택했을 때 쿼드라는 걸 누르게 되시면 쿼드를 클릭했었을 때 이렇게 면의 생김새에 따라서 매핑이 되시는 거고요. 크기를 조절하셔서 위치를 맞춰주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선택해서 쿼드를 사용을 해서 매핑을 넣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자, 크기를 맞춰놨는데 어때요? 너무 길게 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줄이게 되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런 모양처럼도 매핑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쿼드는 면의 생김새에 따라서 매핑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상위 호환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구형만 매핑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이 도형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재질을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정형 형태 부분들로 나오셨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박스로 선택을 합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요 뷰가 없습니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대신 얘네는 뭐냐면 정육면체로 위에서 플랜, 앞에서 플랜, 옆에서 플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핑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일 재질로 적용되셨을 때 같은 경우는 훨씬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얘를 박스로 넣게 되면 어때요? 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처럼 나오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매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UV가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투르밴드 부분들의 내추럴이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을 건데요. 내추럴은 전개도를 만들듯이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방금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윗면 따로 앞면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저희가 이 내추럴로 선택하게 되시면 전개도 매핑하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가면서 매핑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 거기에 투르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도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회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하게 조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위적인 요소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곡면 재질 적용에서는 스케치 UV는 간단하고 약식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플랜, 스피어,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세 개로 만들고요. 플랜 같은 경우는 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뷰를 먼저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일 곡면에다가 매핑할 때 그 다음에 스피어는 뷰가 고정되어 있고 구의 형태만 매핑할 때 그리고 박스는 임의의 형태 부분들로 정육면체로 매핑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투르밴드는 심화 곡면 재질 적용 방법이고요. 프로젝션은 플랜과 같은 부분들인데 단일 곡면으로 적용하게 되시고 위치, 각도, 크기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겠다. 쿼드는 도형면에 따라서 매핑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형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른 형태, 부채꼴도 되고 경사로도 되고 뭐 아까 구형의 형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도형의 형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뭐다? 가로 세로를 따로 지정해 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내추럴은 비정형 도형에 매핑이 적용되시는 형태인데 정계도 스타일로 윗면, 앞면, 옆면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포장지 싸듯이 매핑을 하게 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